당시에는 그것들이 내게 심한 혐오감을 일으켜 나는 종조모를 때리고 싶었다. 하지만 마틸드, 와서 자네 남편에게 꼬냑 못 마시게 해. 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비겁함에 있어서는 이미 성인이었기에 일단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눈앞에 고통과 불의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는 걸 했다. 즉 나는 그것들을 보려 하지 않았다. 나는 지붕 및 공부방 옆에 있는 집의 맨 꼭대기 작은 방으로 올라가 흐느껴 울었는데 그곳은 붓꽃 냄새가 났고 바깥벽의 돌틈에서 돋아난 야생 까막 까치밥 나무가 꽃가지 하나를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이밀어 역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. 더 특수하고 더 비속한 용도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낮 동안 루생빌 르팽 성탑까지 내다 보이던 그 방은 오랫동안 나의 은신처가 되어 아마도 내가 걸쇠로 잠그는 것이 허용된 유일한 곳이었기에 불가침의 고독을 요하는 그 모든 일들, 즉 독서, 몽상, 눈물,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사용되었다. 부질없이 나는 루생빌 성탑에 애원했으며 나는 그것에게 마치 나의 최초 욕망들을 털어놓을 나의 유일한 상대에게처럼 그 마을의 어느 아이를 내 곁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. 그때 꽁브레의 우리 집 꼭대기 붓꽃 향기 나는 작은 방에서 내게는 그 반쯤 열린 창문의 유리 한가운데에 그 성탑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는 동안 어느 탐험하는 여행가나 자살하는 절망자의 영웅적인 망설임과 함께 기진하며 나는 나 자신 속에서 생소한 데다 내게는 치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길 하나를 내고 있었다. 달팽이의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흔적이 나에게까지 드리워진 야생 까막 까치밥 나무 잎들에 더해질 때까지. 부질없이 나는 이제도 그것에게 애원하고 있었다. 부질없이 전 영역을 내 시야 속에 담고 나는 그곳으로부터 여인을 데려오고 싶어 했을 내 시선으로 그곳을 짜내고 있었다. 죽냐? 나는 먼 나무의 몸통을 끝없이 응시하고 있었다. 그 뒤에서 그녀가 나타나 내게로 올 테니까. 탐색당한 지평선은 여전히 인적이 없었고 밤이 내리고 있었다. 희망 없이 나의 주의력은 마치 그것들이 은닉하고 있을 수도 있는 여인들을 빨아들이려는 듯 이 불모의 토양에 이 고갈된 대지에 매달려 있었다. 그리하여 더 이상은 환희에 차서가 아니라 격정에 차서 나년 루생비의 숲의 나무들을 후려쳤는데 그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나오지는 않았다. 그것들이 파노라마 화폭 위에 그려진 나무들이냐. 그때 내가 그토록 욕망하던 여인을 내 품에 껴안아 보기도 전에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꽁브레로의 길을 되짚어가며 우연히 그녀를 나의 길 위에 놓아두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나 자신에게 시인해야 했다. 그런데 만약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면 하기야 내가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건넸을까? 내게는 그녀가 마치 나를 미치광이로 여겼을 것 같았다. 나는 내가 이 산책들 동안 품고 있던 실현되지 않은 욕망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다고 생각하기를, 즉 그 욕망들이 나의 밖에 실제한다고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. 그 욕망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내 기질의 순전히 주관적인 무력한 허망한 창조물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. 그 욕망들은 더 이상 자연과 현실과 관련이 없었으며 자연은 현실은
그 후로 모든 매력과 모든 의미를 상실하여 더 이상은 내 삶을 위한 하나의 관례적인 틀에 지나지 않았다. 마치 그 좌석에서 여행자가 시간을 죽이려고 소설을 읽고 있을 때 그러한 객차가 소설의 허구에 대한 관례적 틀에 불과하듯. 당시에는 그것들이 내게 심한 혐오감을 일으켜 나는 종조모를 때리고 싶었다. 하지만 마틸드, 와서 자네 남편에게 꼬냑 못 마시게 해 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비겁함에 있어서는 이미 성인이었기에 일단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눈앞에 고통과 불의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는 거랬다. 즉 나는 그것들을 보려 하지 않았다. 나는 지붕 및 공부방 옆에 있는 집의 맨 꼭대기 작은 방으로 올라가 흐느껴 울었는데 그곳은 붓꽃 냄새가 났고 바깥벽의 돌틈에서 돋아난 야생 까막 까치밥 나무가 꽃가지 하나를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이밀어 역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. 더 특수하고 더 비속한 용도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낮 동안 루생빌 르팽 성탑까지 내다 보이던 그 방은 오랫동안 나의 은신처가 되어 아마도 내가 걸쇠로 잠그는 것이 허용된 유일한 곳이었기에 불가침의 고독을 요하는 그 모든 일들, 즉 독서, 몽상, 눈물,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사용되었다. 부질없이 나는 루생빌 성탑에 애원했으며 나는 그것에게 마치 나의 최초 욕망들을 털어놓을 나의 유일한 상대에게처럼 그 마을의 어느 아이를 내 곁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. 그때 꽁브레의 우리 집 꼭대기 붓꽃 향기 나는 작은 방에서 내게는 그 반쯤 열린 창문의 유리 한가운데에 그 성탑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는 동안 어느 탐험하는 여행가나 자살하는 절망자의 영웅적인 망설임과 함께 기진하며 나는 나 자신 속에서 생소한 데다 내게는 치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길 하나를 내고 있었다. 달팽이의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흔적이 나에게까지 드리워진 야생 까막 까치밥 나무 잎들에 더해질 때까지. 부질없이 나는 이제도 그것에게 애원하고 있었다. 부질없이 전 영역을 내 시야 속에 담고 나는 그곳으로부터 여인을 데려오고 싶어 했을 내 시선으로 그곳을 짜내고 있었다. 죽냐? 나는 먼 나무의 몸통을 끝없이 응시하고 있었다. 그 뒤에서 그녀가 나타나 내게로 올 테니까. 탐색당한 지평선은 여전히 인적이 없었고 밤이 내리고 있었다. 희망 없이 나의 주의력은 마치 그것들이 은닉하고 있을 수도 있는 여인들을 빨아들이려는 듯 이 불모의 토양에 이 고갈된 대지에 매달려 있었다. 그리하여 더 이상은 환희에 차서가 아니라 격정에 차서 나년 루생비의 숲의 나무들을 후려쳤는데 그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나오지는 않았다. 그것들이 파노라마 화폭 위에 그려진 나무들이냐. 그때 내가 그토록 욕망하던 여인을 내 품에 껴안아 보기도 전에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꽁브레로의 길을 되짚어가며 우연히 그녀를 나의 길 위에 놓아두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나 자신에게 시인해야 했다. 그런데 만약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면 하기야 내가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건넸을까? 내게는 그녀가 마치 나를 미치광이로 여겼을 것 같았다. 나는 내가 이 산책들 동안 품고 있던 실현되지 않은 욕망들이
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다고 생각하기를, 즉 그 욕망들이 나의 밖에 실제한다고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. 그 욕망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내 기질의 순전히 주관적인, 무력한, 허망한 창조물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. 그 욕망들은 더 이상 자연과 현실과 관련이 없었으며, 자연은, 현실은 그 후로 모든 매력과 모든 의미를 상실하여 더 이상은 내 삶을 위한 하나의 관례적인 틀에 지나지 않았다. 마치 그 좌석에서 여행자가 시간을 죽이려고 소설을 읽고 있을 때 그러한 객차가 소설의 허구에 대한 관례적 틀에 불과하듯.